일단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었죠. 김경진 전 의원을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캠프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특보님 나와 계시죠? 네, 김경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김병민 대변인은 나와서 뭐 당연히 우리가 일 걸로 본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김경진 특보님은 어땠습니까? 예상했었습니까? 예, 뭐 저도 이게 당연히 1등 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결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조금 놀란, 약간 좀 이렇게 놀라웠던 측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10% 이상은 이길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예.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6.35%밖에 이기지 못했고 어. 특히 이제 당심에서는 한 25% 정도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한 10.5% 정도를 우리가 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졌던 수치 중에서는 가장 큰 수치로 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캠프 내부에서도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게 민심에 대해서 좀 더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좀 민심을 더 잘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본선에 대한 우려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에 김경진 특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분위기 좀 보려고. 네, 10시쯤. 네. 보통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면 콜백을 주시는데 안 주셔가지고 혹시 뭔가 결과를 좀 아는데 윤 캠프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있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좀 이렇게 자리가 좀 과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전화를 못 드리고 콜백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리가 과했다는 수식어는 뭐 그렇게까지 상황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무튼 어제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큰 퍼센트로 진 거는 그만큼 민심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의 방안이 있습니까? 후보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듣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의 동선과 일정을 좀 초창기에 좀 집중해서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혹시 뭐 김경진 특보에게 지금 김정인 의원님, 박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에 패했지만 승복하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를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의 짤막한 연설의 뉘앙스가 당원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원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깔끔한 승복의 메시지를 내셨고, 네. 또 이게 지금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후보하고 뭐 매우 근접하는 지금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캠프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님께 함께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십사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당연히 그 간청을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김 특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김종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23%포인트 차이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대승을 한 어떤 그 당원들의 그 생각, 당원들의 열정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를 졌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모순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요구가 있는 거고,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뭐 중도층을 좀 껴안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실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모순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보면
자기 편 진영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을 감고 내로남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층이나 중도층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건 이게 보수, 중도, 진보 이런 문제를 지금 전혀 가리지 않고 공통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하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정권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팬들 네. 나쁘게 얘기하면 문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물러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덜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의 포인트를 집중하는 것이 그게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범죄적 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분열의 국가, 분열의 정치로 이끌어가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화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윤석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이 김종혁 기자께서 물어보신 점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대외특보의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풀샷에 사진을 웃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예. 오늘 기분이 저러실 것 같아서 제작진이 기분을 좀 같이 표현하자. 그냥 사진으로만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열심히 국민들의 그럼 목소리를 겸손한 표정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이종민 그렇게 PD님 해주십시오. 겸손한 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